홍준표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한 대구시의 권한대행 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유튜브 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했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차기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한다고 말해 정치와 대구시장 선거를 희화화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황과 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창재 iNews24 대구취재본부 국장과 그 속을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 대구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역사 강사 유튜버 전한길 씨가 했던 이야기부터 한번 보죠. 이창재 기자님. 예, 지난 시간 이 자리에서 두 분 모두 전한길 씨가 사실 너무 오만해지고 있다,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장동혁 대표 당선 후에 곧바로 자신의 유튜브에서 선을 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씨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한길 대구시장 공천 관련 발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품으면 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또 내가 공천을 받으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천을 양보하겠다. 얼마나 오만한 그 발언입니까? 이 같은 발언에 대구 시민들은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공천을 장동혁 당대표의 킹메이커라고 자부하면서 이를 공천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 오만감은 이 전한길 씨의 또 특유의 그 자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구시장직이 사실 흥정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구시장은 TK 정치와 민심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지역 관료 인사들이 수십 년 쌓아온 기반 위에 도전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놓고 전시의 발언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주창하는 윤어게인, 특히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상처 입은,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처 입은 대구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에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 한 마디도 일침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침묵, 이 꿀먹은 벙어리, 이 대구 정치의 현실입니다. 네,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 네. 사실 이 기자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더구나 이제 최근에 또 유튜버 고성국 씨조차도 영남권 30석을 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누구에게도 그 좋은 점이 없다,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과 우파 보수 진영이 좀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좀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고성국 대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자유혁신당이라든지 자유민주당 등등 어떻게 보면 좀 실체가 좀 희박한 이런 어떤 정당의 영남권의 어떤 의석을 나눠주고 이렇게 그 연합을 해서 수도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조금 그렇다게 보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떤 흥정의 어떤 거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대상으로 보느냐,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련의 그동안 했던 발언들, 예를 들면 본인을 품어야 대통령,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에게 그런 어떤 청탁성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어온다. 또 대구시장은 본인이 양보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 어떤 발언의 진위가 이렇다 하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전환길 강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우파 보수 진영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좀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님. 사실 대구 시민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시, 뭐 고성국시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은 대구시장 공천 받는 거 참 별거 아니구나. 뭐 그냥 자기 편 사람한테 자리 하나 주는 것 정도, 뭐 능력이나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 비전도 필요 없고 내 편이면 된다. 뭐 이런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특히 뭐 대구시장 준비하는 분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죠? 왜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만만하게 만들었죠? 맞습니다. 대구시장직 만만하게 보는 것은 늘 TK 심장 본류에 늘 폐해로 불리는 공천이 꼴로 당선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절대 강세적이라는 자만이 강해짐으로써 시장직을 민심 검증이 아니고 당내 정치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폐쇄적인 정치 문화입니다. 이 정책 경쟁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만은 줄서기하고 개파 정치하고 이게 중심이 되면서 비전하고 자질 이런 걸 제대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시장 했는 분들 성과도 별로 없습니다. 상징성하고 무게가 자꾸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대구시당의 국민의힘, 대구시당 아니 중앙정치권의 공천 혁신이 이루어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천 혁신 아주 강조하셨는데 홍 의원도 뭐 덧붙여서 한마디를. 예, 이창재 국장 말씀에 100% 공감이 갑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그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면서 사실은 우파 보수 진영에 가장 큰 어떤 지지 세력으로 이제 작용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또 더 겸하게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좀 공천 과정에 보면 좀 절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뭐 낙하산으로 뭐 꽂으면 된다 이런 좀 오만한 좀 생각들이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특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좀 작용을 했었죠.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은 뭐 그러하지는 않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들 다 경선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특히 우리 우파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 더더구나 경선을 통한 어떤 후보 선출하는 과정을 해야만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어떤 이미지에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대구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외부에서는 참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밤낮 판나라 가볍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구시장에 한 24년 근무한 사람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정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또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진 어떤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수도권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대구시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참 하기 어렵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만약에 대구시정을 임하게 된다면 제2, 제3의 어떤 홍준표 시장 같은 그런 어떤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구나 앞으로 이 대구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더더구나 대구시를 잘 알고 구체적으로 대구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정을 잘 좀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홍 전 시장 사태로 지금 대구시가 무려 1년이 넘는 대형 체제가 됐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많은 것이 지금 빠르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대형 체제 대구시장의 대응력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뒤떨어지고 나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자님도 지금 요즘 이런 시리즈, 기획 시리즈로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상 그런 대응 체제에서 대구시장의 한계점과 문제를 많이 드러내고 있죠. 중요한 현안 사업과 정책들이 모두 사실상 정지된 상태고
더 우려되는 건 공직과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정 실태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는 한마디로 대구시정은 넘쳐져 있습니다. 그 김정기 권한 대행 체제가 지금 오신 지가 9개월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TK 신공항이나 뭐 대구 치시험 문제, 군부대 이전 문제 등 대형 그 수건 사업들이 거의 다 차기 시정으로 다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권한 대행 체제가 들어오고 9개월 동안에 또 구청장 군수회의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한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도 못하고 혁신 동력도 꺼지고 행정도 소극적이 되고 정책 우선순위도 지금 사라진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차기 시장이 올 때까지 이제 버텨보자는 또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 부재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광역 단체들, 특히 부산이나 뭐 다른 인천이나 다른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 전략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또 사실 또 이재명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진짜 입맛에 맞는 권한 대행을 보내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민심 저변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대구는 그렇지만은 지금 대구의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년까지.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권한 대행을 바꾸면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지방선거를 둔 어떤 전략전 차원에서 역풍을 받을 우려가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답답증 이런 거는 지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대행 체제에서 시정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 좀 더 파헤쳐 가도록 하고, 홍 의원님 보시기에는 일단 오늘은 대구시장의 역할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권한 대행 체제에서 대구시장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창재 국장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대행 체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행이 어떻게 뭐 10년, 20년 후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많은 어떤 예상과 어떤 법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어떤 큰 어떤 빅 플랜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기본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행이 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또 역할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공무원이라든지 산하 기관의 뭐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행이 언제 물러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지시라든지 명령에 기본적으로 따르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대행이라는 어떤 존재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당장 내년도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또 관련된 또 인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행의 좀 한계가 분명히 좀 드러나고, 이런 어떤 가운데 사실은 많은 어떤 새로운 어떤 플랜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 시민과 대구의 기업들한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대구시장 공백이 커 보이는 게 사실 또 홍 시장이 너무 이를 부풀려 놓기만 하고 또 무리하게 기관 통합해서 뭐 뒤죽박죽 만들기도 했고, 뭐 또 독선 오만으로 뭐 혼란을 키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일례로 뭐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도 결국 지역 청년들에게는 역차별로 뭐 다가왔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 기자님 뭐 어떤 사례들을 좀 더 들 수 있을까요? 사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제가 그동안 홍준표 시정에 있었던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지적 비판을 못 해왔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남는 것은 진짜 비판밖에 없습니다. 그 시민단체들, 그 뭐 좌파라는 성격의 시민단체들, 그 우리 보수 본류 쪽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말이 실증이 날 정도로 그 반증이 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속 그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 6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거대 방만해지면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뭐 초과 지출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면서 그 기관장까지 이제 사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또 빚어지지 않습니까? 네. 대구 행복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기관이 통합이 됐죠. 평생학습진흥, 뭐 청소년 지원기관 뭐 등등 해서 그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전문성이 또 떨어집니다. 실효성도 없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고 내부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체제가 없으니 권한 대행 체제니까 안에 내부에서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례로 홍준표 시장 당시에 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 내부 직원들이 상당한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지금 백이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진흥원장에서 이사장이라는 규칙을 바꿔가지고 이사들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또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고 그리고 특히 또 홍준표 시장의 또 인사 관행도 지금 문제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리 승진을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직무대리를 많이 또 인용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 의원님, 네. 홍 시장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반면 교사로 배울 수 있는 대구시장의 자격, 대구시장의 요건을 꼽아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 과학 기술의 어떤 트렌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인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 대구 어떤 시정을 이끌어감으로써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관련된 그 과학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방향을 시장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특히 대구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대구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학교에 어떤 연구소에 어떤 교수들이라든지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문화 관광 자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관련된 필요한 산업에 대한 어떤 플랜을 좀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련된 분야, 특히 또 시민들과의 그런 항상 어떤 소통이 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혼자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게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선적이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사실은 좀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마무리는커녕 오히려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두 분 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지금 당장 선거 치러진다면은 지방선거 치르면은 국민의힘 완전히 참패할 것이고 대구 경북 완전히 고립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분위기 반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 2017년도 탄핵과 지금 탄핵 그리고 이후에 2018년도 지방선거하고 내년도 2026년도 지방선거를 사실은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경북 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있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희룡 지사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이겼는데 저는 그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70%를 훨씬 더 상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 위장평화쇼라든지 등등등을 통해서 70%를 상회를 했는데 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정권 지지율과 지금 이재명 정권 지지율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12개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현역이라는 또 프리미엄이 또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달리 우리가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도 대구 경북 이외에도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공천 과정이 국민들이 봤을 때 잘 됐다, 합리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인식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특히 대구 경북이라든지 영남권일수록 텃밭이라 하더라도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정 과정이 좀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장동혁 체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장동혁 체제가 좀 더 이제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결국 국민의힘 우파 보수 정당이 정말 해야 된다, 이런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에 이제 돼야지만 이제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죠. 지금 지역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총리가 시장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민주당이 대구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탈환하느냐, 이 카드가 마지막 카드가 김부겸 카드라고 봅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그 파급력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구의 보수 인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대구의 보수 정서와 조금 접근성이 좀 가까운 분입니다. 중도 확장력도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 결심만 써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는 성분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부겸 전 총리를 영입하기 위한 민주당의 지금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도 계속 읍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이 나오면은 제 생각은 그 국민의힘 후보에게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구를 찾으려면은 탈환하려면은 김부겸 카드를 내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예,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정 곳곳에 홍준표 전 시장이 남겨놓은 좋지 않은 흔적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구시정이 되기 위해 가오를 반성하고 잘못으로부터 배워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